부모님이 한국에서 유언을 남겼다면 그 유언은 일반적으로 존중됩니다. 하지만 유언이 있더라도 한국 법상 특정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필수적인 몫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이라고 부릅니다. 해외 동포분들에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상속인들이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할 수 없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장영석 변호사입니다. 저는 한국과 뉴욕주 변호사이고 한국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해외 동포분들이 언젠가는 직면하게 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일입니다. 이 주제는 두 개의 다른 법률 시스템을 다루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주제입니다. 앞으로 15분 동안 한국 상속법에 대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인데요. 답은 명확합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과 자산에는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외국 시민권자이고 외국에 사시더라도 한국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한국 상속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 법은 누가 상속받고 얼마나 상속받는지를 정합니다. 하지만 살고 계신 국가의 세금 관련 사항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살고 계신 국가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두 개의 시스템을 다루게 됩니다. 상속 절차를 위한 한국법, 그리고 세금 목적을 위한 살고 계신 국가의 법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유언을 남겼다면 그 유언은 일반적으로 존중됩니다. 하지만 유언이 있더라도 한국 법상 특정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필수적인 몫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법은 상속인 순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위는 직계비속, 즉 자녀입니다. 형제자매가 있다면 모두 동등하게 상속받습니다. 입양된 자녀는 친생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둘째, 생존 배우자는 항상 1순위 상속인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배우자는 자녀보다 50% 더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자녀가 1 지분을 받는다면 배우자는 1.5 지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유산은 총 3.5 지분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지요. A가 7억 원을 남겼다면 3.5 지분으로 나누어야 하며 배우자는 3억 원을 상속받고 두 자녀는 각각 2억 원을 받게 됩니다. 셋째, 자녀가 없다면 고인의 부모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다면 배우자가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넷째, 자녀, 부모, 배우자가 모두 없다면 형제 자매가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면 삼촌, 이모, 사촌이 상속받게 됩니다. 부모님의 재혼으로 인한 새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질까요? 네, 가집니다. 이것은 가족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모님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한국 세무서에 상속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연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사셨던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그러려면 상속재산도 찾아야 하고 서류도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들로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이죠. 그리고 상속인의 상속분할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그중 증명서는 모두 한국 정부 기관에서 발급됩니다. 외국에 계시다면 한국 영사관을 통해 이러한 서류들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이 관련되어 있다면 재산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해당 지역 등기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등록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많은 해외 동포분들이 한국 변호사와 세무사를 고용하여 이 절차를 처리합니다. 위임장을 통해 동포분들을 대리하여 모든 것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특히 여러분이 한국으로 쉽게 오실 수 없을 때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전체 절차는 일반적으로 2, 3개월이 걸리지만 상속인 간 분쟁이 있거나 유산이 복잡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세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누진세율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율은 상속 규모에 따라 10%에서 50%까지입니다. 세부 내역은 2025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까지 10%,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 20%,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30%,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40%, 30억 원 초과 시 50%. 하지만 좋은 소식은 상당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기본 공제는 2억 원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세 문제는 한국 세무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금은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한국 원화로 한국 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말 걱정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녀들조차도 부모님의 부동산, 은행 계좌 등 모든 자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려면 특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모든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서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온라인으로 요청하거나 한국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동포분들에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부모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때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부모님이 최근에 돌아가신 분과 동일 인물임을 담당 공무원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달리 여러 형태의 출생증명서에는 부모의 정보가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만 제공되고 부모의 생년월일이나 그 밖에 고인이 출생증명서의 아버지, 어머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서류를 수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고 공무원과 소통하기 위해 한국 변호사와 함께 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생명보험, 한국국민연금 혜택, 주식계좌와 같은 다른 자산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면 부모님의 빚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와 같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조언은 이런 절차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한국 변호사를 고용하고 맡기는 것을 고려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하고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할 필요를 줄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어떤 분들은 상속을 포기하기로 선택하는데 보통 고인에게 상당한 빚이 있는 경우겠지요. 한국에서는 빚도 재산과 함께 상속됩니다. 한국 법상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단순 승인은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받습니다. 한정 승인은 빚도 상속받지만 받은 재산의 가치까지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상속 포기는 모든 상속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에 대해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분들의 경우 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한국 법원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한국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선언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의 조언은 상당한 빚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면 즉시 한국 변호사와 상담하시라는 것입니다. 3개월이 거의 다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상속을 둘러싼 가족 분쟁은 불행히도 흔한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끼리도 말이죠. 상속인들이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할 수 없다면 한국 법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첫째, 상속인들은 스스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합의는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고 모든 상속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떤 상속인이든 한국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심판을 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각 상속인의 기여, 그리고 상속 전에 고인으로부터 각 상속인이 얼마나 증여를 받았는지 등입니다. 한국법의 독특한 측면 중 하나는 제가 앞서 언급한 유류분 개념입니다. 유언으로 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녀들은 법적으로 유보된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언이 없었다면 받았을 금액의 절반을 말이지요. 해외 동포분들께 상속 관련 문제는 거리와 언어 장벽 때문에 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여러분을 대리할 한국 변호사를 두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기에 계획을 세우세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유산에 대해 대화를 나누세요. 한국에 어떤 자산이 있는지, 중요한 서류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팀을 구성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한국 변호사를 찾고 해외 상속 문제를 이해하는 살고 계신 국가의 세무 전문가를 찾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차를 미루거나 법적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한국 상속법은 엄격한 기한이 있으며 이것을 놓치면 상당한 손실을 입으시게 됩니다. 이 Q&A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이 있다면 양쪽 국가에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